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론이 계산 문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계산 문제가 많다면 학교론은 부담이 돼요. 왜? 시간이 못 푸니까요. 원래 계산 문제 10문제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분명히 내년 1월 달부터 정규 수업 들어가면요. 계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잘 풀려면요. 반드시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면 계산기를 준비 안 해요. 계산기를 준비 안 합니다. 예. 1월달은커녕 3월, 5월 돼도요. 계산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럼 언제 준비하느냐? 7월 중순께요. 시험 공고가 딱 나면요. 그때 공고문에 계산기를 반드시 시참할 것 나오거든요. 그것에야 뒤늦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망한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산기 언제 준비할래요? 1월요. 당장 지금. 뭐 1월이야, 1월. 예. 분명히 입문과정은 제가 계산 문제 안 풀어서요. 안 풀지만 지금 당장 오늘 중에 준비하세요. 오늘 이제 오후에 시간 있잖아요. 오늘 중에 필히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계산기 검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다 살펴봤거든요. 다 보면서 다음 주 수업 딱 하기 전에요. 계산기 들어주세요 하면서 딱 검사하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준비 안 하면 딱 째려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산기 꼭 준비하세요. 참고로 계산기를 들고 왔는데 이건 싼 겁니다. 아시겠어요? 싸구려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손에 잡히는 편한 크기. 이쯤 크기가 좋아요. 이거 안 보이시면 어떤 분들은요. 계산기를 제 머리통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합니다. 소위 쌀집 계산기. 그거 보면요. 크니까 막 들을 때 와닥닥 거립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시험 못 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딱 잡히는 이 크기입니다. 또 우리 아가씨들은요. 또 계산기 기능을 무시하고요. 그 문구센터 가면 요만한 거 아주 이쁜 거 초미니가 있어요. 그것도 계산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능 따지지 마시고 딱 손에 잡히는 크기 있잖아요. 이거 꼭 준비하세요. 계산기는. 시험장에서 바로 가방 안에 넣고요. 끄고 갖고 있으면 퇴출당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바로 오늘 준비하면서 비록 입문과정에서 계산 문제 안 본다 치더라도요. 계산기를 생활하세요. 생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은요. 중교사 합격하시면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되면 보세요. 아까 지난 시간 45세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매 처음 시작해서 불과 10 몇 년 동안에 300억을 벌었고요. 처가집뿐만 아니고 동시까지 전부 다 수십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전문가는 법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요. 제스처, 행동, 말하는 거 다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산기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계산기 전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때는 경기도 안산 아시죠? 안산에서 한 1년쯤 거주한 적이 있어요. 1년쯤. 그러면 안산의 중앙역입니다. 성포동으로 기억나고요. 그래서 그 성포동에 종로 딱 앞에 보게 되면 큼직한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건너편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앞에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상가가 쭉 있는데 첫 번째 상가가 간판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주공 아파트라면 서민 아파트죠. 그래서 이름하여 개미 부동산. 개미 부동산입니다.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개미 부동산의 소장이 아마 40 안팎에 대해 보이는 아주 젊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푹 빠져버렸어요. 왜냐? 다른 걸 떠나서 이분은요. 딴 집은 썰렁한데요. 이 집만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되게 중개를 잘해요. 그런데 이분의 습관은요. 중개를 하는데 손님만 있으면요. 항상 맨손에 계산기를 딱 들고 있어요. 계산기를. 습관입니다. 들고 있어요. 그럼 바쁘네 말입니다. 딱 들고 있어요. 그럼 고객과 중개하다 보면요. 취득세,
또는 뭐 양도세라든지 계산하잖아요. 보통 금이 억 단위죠, 억 단위. 그럼 그거 암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가 대하면요. 바로 들고 있다가 이 계산을 바로 계산합니다. 소리 들으셨죠? 이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예. 이것만 딱 보니까 세다. 프로구나. 근데 더한 거는요. 멋있어요. 보통 빨리 두더라도 전문가인데요. 이번에 제스처 가요. 탁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튕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예. 이야, 매력이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실무하니까 계산기 딱 들고 여기다가 딱 해보니까 이거에 훅 가겠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프로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학기가 중개실무 하는데 계산기 두드립니다. 5억 3,200 이렇게 두드리면요. 초짜지 그냥 보고 도망갑니다. 누가 계속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열심히 두드려. 예. 프로가 되세요. 프로가. 예. 그래서 당장 준비해서요. 탁만 하면 계산기 두드려요. 예. 수정하면 자꾸 두드리면서 빨라야 됩니다. 계산기 빨리 두드리면요. 계산문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계산기 완전히 독수리 타법이다. 한순간 망한데 말입니다. 예. 계산기부터 달라지세요.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일단 출발이 달라집니다. 당장 첫날부터 계산기 준비하니까요. 다른 학원은요. 계산기 준비 안 해. 안 해요. 공고나고 7월 8월 넘어서 준비한다. 계산 문제 안 풀겠단 말입니다. 예. 출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산기 준비를 떠나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예. 계산기도 프로가 됐어요.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꼭 검사할 거니까요. 준비할 수 있겠죠? 네. 예, 꼭 검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교재는요. 16페이지죠. 16페이지. 체크 플러스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어려워요. 자, 박스 내용은 바로 미국 쪽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 그러면 앞에서 봤잖아요. 동사는 이동성, 부동사는 비동성입니다. 옮겨볼까요? 동사는 이동성이죠. 이동성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이동성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계속적 고정이 된대요. 동산도 계속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4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목차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한다면 이럴 때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액자가 있어요. 또는 벽시계가 있다. 그러면 액자나 벽시계는 벽에다가 걸었다 뗐다 걸었다 뗐다. 건물에 손상을 안 주고 걸었다 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입니다. 이동성. 앞에 공기 정확입니까? 이것도 이동성이지 동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정해 볼까요? 에어컨 안 보여요? 네모난 거 보이죠? 얘가 바로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그냥 서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은요. 들고 옮기면 돼요.
동산입니다. 이 동산. 그러나 천장에 부착이 된 최신식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얘는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얘는 정착물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면 뭐가 되지? 계속적 고정이니까 정착물로 본다. 제가 뭘 그랬습니까? 수도꼭지죠. 이것만 본다면요. 얘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이죠. 예. 상점 가서 꼭지 써서 고주머니 넣어가면 되니까 이동수 동산입니다. 그런데 얘를 주택을 지을 때 주방에 설치해요. 어떻게 설치하지? 벽에 이만큼 구멍을 뚫어서 부착을 시키잖아요. 손상을 주고 설치하니까 뭐 계속적 고정, 정착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예요. 동산이더라도 그 물건의 설치 의도가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것이 목적이면 이럴 때로 정착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 스토브입니다. 이 가스레인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 아니면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가정집에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설치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를 가져갑니까? 두고 갑니까? 두고 가요. 이사 가는데 두고 갑니까?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따라서 이사 가면 다 들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지? 이동성.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 신축 도시형 주택을 처음에 지으면 현수막 많이 보셨죠? 임차인 모집하려고 뭘 보죠? 풀 옵션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세대로 오면요 최고급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었고 벽걸이 TV, 붙박이장 또는 그 세탁기부터 해서 냉장고까지 풀 옵션 설치가 됐대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임차인이 와서 세대로 살다가 나갈 때, 이사 갈 때 임차인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얘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뭘로 본다?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주택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임대가 잘 될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요. 주로 주문 제작이 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에요. 애들 공부방이 있어요. 당연히 공부방에는 책상이 있고 근로상이 있잖아요. 책상과 근로상은 동산입니다. 이동성. 그런데 주말에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강당 가보셨죠? 강당 보니까 교회에 어울리는 교탁이 있어요. 교회에 어울리는 책가상이 다 있잖아요. 얘는 뭡니까? 교회 용도에 어울립니다. 주문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지 않고 정착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 하게 되면
주로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볼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이 있고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 있습니다.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각종 선반, 진열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입구에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에 책을 꼽아두는 여러 가지 선반, 진열대, 비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설치된 사무실에 선반 또는 진열대는요. 임대인의 정착물입니까? 임차인의 정착물입니까? 당연히 세대로 살죠. 그래서 임차인의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 나갈 때 자 얘를 그대로 두고 갑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해야지. 다른 말로 원상 회복 의무가 생겨요. 다 철거하니까 얘는요 결코 정착물로 안 본다. 다 철거해야 됩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나 임대는 건물주지. 그래서 건물주가 자기 건물 지으면서 건물주가 직접 선반, 직접 진열대를 설치했대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나중에 임차인이 세대로 되면 얘를요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반드시 건물주 동의받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임대인의 정보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말입니다. 계속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이 되지만 그러나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요 놈이 계속 출제가 돼요. 반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인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정착물로 보자는 내용이 바로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민법상 부동산 협의가 돼요. 토지와 정착물을 보면서 정착물이 뭔지를 충분히 시험에 맞도록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광의로 넘어가요. 광의. 그럼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광의 부동산은 괄호 밑줄 하세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밑줄 하시고요. 자, 옮겨줍니다. 광의 부동산 이꼴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여기서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준에서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처럼 취급한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요.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첫 줄 보시면 17페이지. 자,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 선박, 임목, 어업권 밑줄 하시고요. 이것이 모두가 준부동산입니다. 옮겨봅니다. 준부동산은 첫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를 다른 말로 중기라고 불러요. 중기, 선박이 있죠. 항공기가 있고요. 또 임목이 있네요. 그리고 공장재단 또는 강업재단, 어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준부동산인데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자동차, 전기, 선박, 항공은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더 움직이지. 이동성. 덩치가 큰 동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부동산처럼 보자 이 말입니다. 앞에서 봤죠. 동산은 공시가 뭐 점유.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등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점유가 아니고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얘가 돼요. 벤츠죠. S600입니다. 벤츠 S600이면 아마 2억이 넘어갈 겁니다. 아주 고가예요. 최고급입니다. 그러면 요 핸들 앞에 운전석이에요. 제가 똥폼 잡고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핸들 잡고요. 폼을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이 차가 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내 것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뭘 보자? 점유가 아니고 뭘 보자? 등록증. 그래서 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점유만으로 공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등기나 등록을 보고 공시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지?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결론 이렇게 준부동산이 포함된 것, 얘가 포함된 것, 여기까지가 넓은 의미의 광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광의. 자, 이상으로 협의와 광의를 합쳐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중요한 것은요.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이고 바로 협의의 부동산. 요것만큼은 바로 떠올리시고요. 항상 민법 시간에서 부동산 하게 되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민법.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죠. 경제적 개념입니다. 교재부터 볼까요? 바로 2번요. 경제적 개념은 동화면 1번과 2번 나오죠. 1번만 집중합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단어가 5개 나와요. 5개 묶어져요. 기업번 자산, 니은 자본, 디귿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단어 5개 떠올리자. 단어 옮겨줍니다. 방금 보았듯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자산 또는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단어가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꾸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문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7회 시험 때 다음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공장재단 틀린다. 얘가 한 문제 나왔고요. 또 언제? 23회 때요. 한 문제 나왔잖아요.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환경. 환경은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자꾸 나오고 지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가는 단어 이런 것들을 억지로 머리에 쌓으면서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암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통점을 잘 찾아보자 해서 경제적 개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필 와요, 필 안 와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 시어자가 들어가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얘는 시어자가 없네, 틀린다. 시어자가 없네, 틀린다. 얼마나 쉬워요. 예. 바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자산과 자본인데요. 얘는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인데 어디까지가 자산이 되고 어디까지가 자본이 될까? 그래서 얘는요 회계적인 용어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계의 기본이 바로 T계정 아시죠? T계정.
자, 몰라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러면 대개 대차 대조표라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왼쪽은요. 차변 항목은 모든 그 회사의 자산 항목을 기재합니다. 자산. 오른쪽 대변 항목은요. 일부는 부채 항목을 기재하고요. 나머지가 자본 항목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만 넣으면 쉬워요. 만약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다. 그 회사의 총 빚이 부채가 40억이래. 나머지가 자본이다. 자본 얼마? 60억. 이런 쉽잖아요. 따라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은요.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돈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비교하시면서 그러면 이 자본, 부채는 빚이 되고요. 자본은 순수한 지분, 내 돈, 내 돈인데요. 이 자본을 우리 학교로는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똑같은 말로 이꼴 순자산 가치라고 불러요. 순자산 가치.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순자산 가치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순자산 가치. 순수한 내 돈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정리 끝났습니다.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와 관계다. 협의는 민법상 개념.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럼 드디어 3번이 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학에서의 개념입니다. 학.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중요해요. 우리는 학개론 공부하니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 걸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줘요. 18페이지 보시면 그래 3번이 있죠. 부동산 학에서의 개념은 괄호 밑줄 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밑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아래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기역, 기술적 측면, 니은번 경제적 측면, 디귿번 법률적 측면이다.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옮기겠습니다.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중요합니다.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복합 개념이란 단어 3개 있죠. 3가지를 옮겨서 본다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 3가지가 포함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물론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늘 나오니까 첫자만 옮겨본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합쳐서 법경기. 무슨 경기? 법경기.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 3가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 나왔다면요. 토지와 정착물 하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뭐 민법. 학개론에서 부동산 개념은요. 꼭 복합 개념의 이 단어가 나와야지 정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1년 실컷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만 잘 갖추면 합격합니다. 근데 1년 실컷 공부하고도 첫 페이지 개념조차 몰라요. 학교로 시간에 부동산 물으니까 자꾸 토지와 정착물 합니다. 엉터리 공부입니다. 뭐지? 민법. 그래서 학교에서 부동산 하면요. 얘가 나와야 돼. 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어떻게 1년 실컷 하고도 항상 부동산 하게 되면요. 얘가 답이 나와. 1년 공부하고도요. 그러니까 체계를 전혀 못 짜고 첫 페이지부터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법경기. 그럼 잘 보세요. 법률적 개념은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협의하고 광의.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 기억나시죠?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이다.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게 다 공부했잖아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 또 공부했다. 뭐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리고 한 개 더 포함돼. 바로 기술적 개념입니다. 예. 자, 기술적 개념은 예컨대 물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토지 경우는요. 지반, 지질 또는 지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물은요. 어떤 게 있죠? 설계, 건축, 시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얘도 포함, 얘도 포함, 한 개 더 포함돼. 굉장히 넓게 봅니다. 넓게 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민법상 부동산은 이것만 부동산입니다. 학회라는요, 이게 전부가 포함돼요. 복합 개념. 그러니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민법은 가장 좁게 보고요. 학교는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법경에 모두 포함되니까. 그래서 개념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민법상 부동산과 학교의 부동산은 개념이 다르다. 가장 협의를 보면 민법, 가장 넓게 보면 복합 개념, 바로 학교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복합 개념, 이 법경기 마인드는요. 법경기.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요. 첫 페이지부터 700페이지, 끝페이지까지요. 계속 법경기 계속 나와요. 계속. 관리활동, 개발활동, 투자활동 또는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파트에서 법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학 마인드를 가졌다면 앞으로 학교론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셨다면 평생 써먹으세요. 무엇을? 법경기를.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요. 이 법경기는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법경기 마인드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63빌딩입니다. 육산빌딩 상당히 노후화되었어요. 얘가 언제 준공되었을까요? 감감하시죠? 네. 저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검색하니까 언제 지었느냐. 198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죠? 건물이? 32년 지났죠. 이 건물이 이제 32년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63빌딩이 있다. 그냥 이것만 보지 말래 말입니다. 자, 이것만 보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늘부터 첫 시간 딱 공부했잖아요. 나가는 순간 마인드가 달라져요. 뭘로? 모든 걸 법경기로 보세요. 법경기. 이것도 물어본다. 법경기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85년도에 신축했죠. 32년 전에. 이 63빌딩 지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에 건축 기술이 가능했을까? 기술적 측면입니다. 건축 기술이 가능하니까 이만큼 지은 거지. 그러니까 기술이 가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거는 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뭐죠?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법으로 따지니까 공법상 건폐율, 용적률, 다음에 높이 제한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다 따져보니까 몇 층까지 가능하다? 63층까지는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빌딩이 뭐죠? 바로 건폐율, 용적률 따지니까 자 법으로 뭐 이것밖에 못 짓더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아무리 고층을 지으면 뭐합니까? 63빌딩을 지었는데 실컷 짓고 보니까 겨우 반밖에 임대가 안 된다. 이러면요, 이 건물 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밖에 임대 안 되면 차라리 30층밖에 짓고 말지. 30층만.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을 적에는 전부 다 만실이 되더라. 전부 다 임대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경제 탄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갖추되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실무하게 되면 항상 법경기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법경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바꿔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재택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중개 실무하시면 이제 경매도 필수적입니다. 경매. 자, 경매 따지면요, 무작정 입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경매는 출발이 뭡니까? 현장부터 가봐야 됩니다. 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토지가 있다면 토지가 이런 땅이면 도로에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땅이 아니고 꽉 막혀서 맹지. 그러면 이게 안 좋단 말입니다. 또는 토지가 이렇게 생겼더라. 자료용 토지입니다. 이런 것도 기술면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 형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것부터 따져보자. 다음에는요, 얘는 뭐지? 권리관계, 공법, 사법. 어떤 용도에 속하는 것이며 혹시 건물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정축했대. 공법 공부하시면 이거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 얘는요, 구청에서 철거하든지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 세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법률적으로. 공법에 위배된 게 없는 것인지. 또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날짜, 확정일자, 주택임대보호법이 있죠. 주임법. 그거 보시면서 항상 권리관계를 철저히 세입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리를 다 따져보니까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 다 따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이걸 다 따졌는데 정작 중요선 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경매를 낙찰 받으니까 수익률이 10% 생기더라. 요즘요, 경매에서 수익이 10% 생겼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할 적에도 뭐 항상 뭐 법 경기를 모두 따져보고 다 오케이 됐을 때 낙찰을 받습니다. 항상 모든 부동산은요, 법 경기를 모두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법 경기. 참고로 법 경기 중에서 이 법하는 게 뭐죠? 법하는 게 민법, 공법, 공시법, 중개법, 세법입니다. 경은 뭐죠? 학개론. 학개론은 법이 아니니까요. 요거 빼고 바로 학개론은 주로 경제 측면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법보다 돈이 중요하죠, 그죠? 예. 아니, 법은 맞는데 손해보면 왜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해요. 학교는 무조건 이거. 돈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학교는요, 특히 투자, 왜 합니까?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 금융, 예? 은행에 돈 빌리잖아요. 지렛대 효과 때문에. 예. 감정평가. 예? 감정평가는요, 이 토지가 건물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 학교는 전부 뭐 돈만 공부해요, 돈만. 그런데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가 최고로 중요해. 그래서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암기가 아니잖아요. 아, 법경기가 포함되면 복합 개념이고, 얘가 바로 학에서 개념인데, 학계론, 특히 부동산 모든 관계는 법경기, 그래서 얘가 최고로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기초문제 집어넣을게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자,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수적 타당성 분석이 있다. 이 셋 중에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OX. 틀렸지. 얘가 중요하네요. 개발은 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얘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뭐 X. 얘가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하면 법적으로 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허가나 인가나 사업승인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개인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개인이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행정 관청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원래 나왔고요. 원래 시험에. 항상 첫 시간에 부동산 개념은요, 민법과 학계로는 다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법은 이꼴 협의,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 학계로는 가장 넓게 본다. 뭐 법경계를 모두 합해서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개념 잡은 것이 1년 그대로 갑니다. 심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만 튼튼하면요, 이게 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이상 깊이가 없대 말입니다.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요, 각종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이건 사법이건 모든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연구합니다. 이런 권리관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없으니까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투자한다 또는 경기변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바로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입니다. 반면에 기술적인 측면은 형태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측면입니다. 토지는 지반, 지질, 지세, 지형 모두가 보이잖아요. 건물은 설계, 시공 또는 건축 모두가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따라서 복합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법경계가 되고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또 이렇게 묻지요. 부동산 학에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생산 요소, 소비 등이 있다. 맞잖아요. 등이 있는데 이는 유형적 측면이다. X. 형태가 없다. 무형이잖아요. 바꿔서 우리 바뀐다는. 자, 그러면 첫 시간은요, 부동산 개념을 명확히 체계를 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다르다. 개념을 분명히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꼭 급한 건 아니지만은요, 1월 달부터 정규 진도 기본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년부터는요, 복습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1년 계획 잡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민계공 중요합니다. 확실히 언제까지 끝내자? 6월 말, 8개월 남았습니다. 6월 말까지 민경 끝내면요, 여러분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입니다. 계획 잘 잡았어요.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요, 오늘 당장 준비하자. 뭘? 계산기요. 다음 주 꼭 검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다 들고 오시겠죠? 그리고 계산기 들고 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문과정 계산 문제 안 푼다 치더라도 프로가 되세요. 프로가. 계산기 아주 능숙하게. 만져야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자신 있고요. 실무도 잘한대 말입니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꼭 계산기 검사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